경남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경남도 내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특히 주목을 받는 곳이 진해군데요. 62년 군항제 역사 이래 가장 빠른 3월 23일 개막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올해 벚꽃 개화가 늦어지면서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아쉽게 막을 내린 군항제 진행 상황과 창원시의 대응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진해구를 지역구로 한 정순욱 창원시의회 의원, 조병흔 진해미래연구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날씨에 맞춘다고 당겼던 이 진해 군항제. 올해는 반대로 이 벚꽃 개화가 늦어지면서 군항제 초반부터 곤혹을 치렀는데 저도 일찍 갔다가 어정쩡하게 핀 벚꽃을 보고 왔거든요. 네. 자, 지금은 이 축제가 끝이 났는데 오히려 벚꽃은 만개한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여자천 옆에 도로로 출근을 했거든요. 축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만개한 벚꽃을 보기 위한 국내에 많은 관광객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외출을 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저희 집이 속천이거든요. 네. 거기 밀리는 적이 없는데 한 10분 정도 이렇게 밀리는 그런 정도도 볼 수 있어서 벚꽃은 좀 늦게 폈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정순욱 의원께서는 지역구인 만큼 이번 축제 전부터 많이 신경을 좀 쓰셨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늦은 개화 또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이 군항제 시기 때문에 아쉬움이 크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벚꽃 개화로 인해 가지고 아마 창원시에서는 이제 군항제가 하기 전에 기화제라도 네. 좀 지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보면 기후 변화로 인해서 벚꽃 개화가 좀 이렇게 예측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계절 여건에 따라서 봄비치고는 비가 많이 내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남아처럼 우기 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온을 갖다가 떨어뜨리는 이런 상황이 되었었거든요. 네. 원래 최근 25일 날 만개할 거로 생각하고 시작을 한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 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중간에 홍남표 창원시장이 나서서 군항제 연장을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결국 연장이 되지 않고 행사는 아쉽게 끝이 났습니다. 사실은 강원도 속초의 경우에는 2차 벚꽃 축제를 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창원 군항제도 좀 연장이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했는데 결국에는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관광객들은 아마 이 벚꽃 엔딩을 보기 위해서는 연장이 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연장이 사실상 어려운 이유가 지금 4월 10일 날 제22회 총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총선이 있고 연장을 한다면은 한 3, 4일 하다 보면은 네. 4월 5일, 6일이 사전투표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동원도 힘들고 그리고 또 경찰 쪽에서는 이게 또 다른 어떤 상황, 이런 상황 때문에 네. 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토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무원 동원도 어렵고 경찰의 협조도 어렵다 보니까 이런 현 상황이 시국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4.10 총선이 다가오는 만큼 시기 때문에 연장을 할 수 없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군항제를 찾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은 지금 군항제에 배치가 돼 있다면서요? 그렇죠. 안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안전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공무원들은 배치를 하기 힘들더라도 비정규직을 동원해서 안전에 대해서는 네. 주요 관광지, 특히 경하역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홍남표 시장은 연장을 검토하겠다. 담당 부서에서는 의논된 바 없다라고 엇박자가 나오면서 주민들이나 관광객 또 축제 관계자들은 한 차례 혼선을 빚기도 했었는데 좀 매끄럽게 행정들이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있습니다. 올해 군항제를 시작으로 다양한 축제나 행사가 1년 동안 쭉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반면교사를 삼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떤 점에 좀 유의를 해야 한다 보십니까? 네, 먼저 뭔가 좀 그 행정이 손발이 맞지 않은 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행정의 유연성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경주 대릉원 돌담길 벚꽃 축제 같은 경우는 원래 3월 22일부터 24일까지였는데 여기도 이제 개화 시기가 늦어지고 폭우 관계 때문에 일주일 네? 연기를 했고요. 또 강원도 속초시 같은 경우도 벚꽃 개화 시기가 늦어져 차질이 생겼는데요. 네. 속초시는 3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영랑호 벚꽃 축제를 당초 계획대로 진행은 하되 네. 일주일 후에 한 번 더 하기로 이렇게 그렇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뭐 하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벚꽃이 안 핍니다. 그래서 영랑호 벚꽃 축제를 2번 합니다라고 이렇게 재치없게 올려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고요. 이외에도 금산군과 구미시 등이 벚꽃 개화식에 맞서 축제를 연장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공식 행사 기간은 끝이 났지만 오히려 뭐 관광객을 피해서 정말 만개한 벚꽃을 보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지내는 뭐 성황 아닌 성황을 지금 누리는 중인 것 같습니다. 다시 축제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면요. 올해는 더욱더 의미가 좀 있는 게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에 첫 군항제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변화들이 좀 시도가 됐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근데 지난해에는 메인 행사장과 공연장, 야시장이 좀 이렇게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의 어떤 이동 동선이 좀 많이 컸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중원 로터리를 집중적으로 이제 행사장을 개최하게 됐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창원시와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온가족 체험 부스는 케이크 만들기, 뭐 원예 체험, 벚꽃 팔찌, 머리띠 만들기, 칵테일 제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았고요. 네. 또 매일 밤 열렸던 체리 블라썸 EDM 페스티벌도 진해를 어. 찾는 젊은이들에게 아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경화에게는 미니 역사를 설정해서 다양한 볼거리와 뭐 사진 찍는 명소를 제공하기도 했고요. 여자천에 화려한 조명을 설치해서 환선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던 여자천 별빛 축제도 관광객이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축제 기간 몇 번이나 다녀오셨어요? 저는 2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뭐가 제일 좋으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EDM이 어, 신나는 음악과 함께 네. 춤은 좀 추고 오셨나요? 좀 그냥 힘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의원님은 몇 번 다녀오셨어요? 저는 3번 갔다 왔습니다. 한 행사도 번 더 행사 관계가 있고 이러다 네, 보니까 네. 가게 됐습니다. 어떤 게 제일 좋으셨나요? 저는 아까 전에 말씀같이 중원 로타리에 네. 우리가 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또 가요 대전이 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가수를 양성하는 어떤 행사로 바뀌어 버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뭐 가장 주목을 받았던 건 또 바가지 요금이 이번 축제에서 얼마나 개선이 됐을 것인가 하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논란이 되는 일이 있었다면서요? 네, 저도 뉴스를 접하고 깜짝 놀랐는데요. 원래 이제 상인들하고 이 그 주최 측하고 합의를 했답니다. 뭐 만 원에 예를 들어서 꽃이 6개를 이렇게 주자, 어묵 6개를 주자 협의를 했는데 2개만 줬던 게 이제 뉴스에 나왔거든요. 근데 상인들은 자신들이 파는 어묵이 길고 그리고 뭐 품질이 좋은 거라서 2개밖에 못 준다 이렇게 변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놀랐는데 아마도 이제 벚꽃 개화가 늦어지고 폭우로 인해 관광객이 많이 줄어드니까 이게 손해를 본다는 그런 마음에 일부 상인들이 그런 행태를 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2번 정도 야시장을 방문해서 주문을 해봤는데 네, 네. 양에 대해서 조금 좀 아쉬움이 많이 뭐 좀 사드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 해물파전하고 네. 제가 돼지 바베큐를 좋아해서 바베큐를 어. 좀 주문해서 먹었었습니다. 네. 근데 양이 좀 아쉽고 바베큐 같은 경우는 좀 오래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좀 육즙이 많이 빠져서 조금 좀 식감도 많이 떨어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의원님, 근데 바가지 요금이라는 게 저희가 뭐 주관적으로 비싸다고 느끼는 것을 바가지 요금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을 저희가 바가지 요금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요금이라는 건 적정한 그 뭐 이렇게 재료에 대해서 나오는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가격의 범위를 벗어나는 게 바가지 요금이죠. 네. 그 바가지 요금을 매긴다면은 네. 그 행사의 질을 갖다가 격을 떨어뜨리는 이런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시 이 관광객들이 찾지 않는 어떤 이런 상황을 연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가지 요금이 굉장히 건절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뭐 창원시에서는 이 바가지 요금 대책을 꼼꼼히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이슈토크에서도 한 차례 뭐 이야기를 나눈 바도 있는데 이런 일들이 보도를 통해 확산이 되면서 군항제 이미지에도 앞으로 좀 타격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창원시에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좀 수습을 했습니까? 작년에 이어가지고 또 바가지 요금이 또 이번에 또 털어졌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잘 준비해놨고도 옥에 티와 같은 상황이 네. 되는데 이 티가 굉장히 진해를 갖다가 타격을 입히는 어떤 다시 찾지 않는 관광객지로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창원시에서도 이런 건절 대책에 대해서 행정이 좀 단호하게
한 번 정도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양에서 도로 점령을 해가지고 이 점령된 도로를 갖다가 다시 상인회한테 재임대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 임대되는 그 비용이 일반 점포 상점에 대해서 너무 많은 가격을 책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 700만 원을 웃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700만 원을 만약에 받는다 치면은 10일간 비용을 갖다가 이 70만 원이잖아요, 하루에.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을 상인들이 처리하기는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요금이 책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사안들을 좀 앞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좀 필요하다 보시는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축제 조례가 있는데 축제 조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임대 문제입니다. 네. 그 임대 문제를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그 축제 조례 안에 녹여 넣는 게 이번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도 이번에 개원을 하게 되면은 네. 그 부분을 정리할 생각입니다. 임대라고 하면 재임대를 금지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어떤 건지요? 그러니까 임대를 지금 다른 지역에는 임대를 갖다가 뭐 20만 원이든지 적정선을 주고 있거든요. 아. 근데 저희들 진해구는 너무 과도하게 그 몇 배를 갖다가 받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비용을 갖다가 건지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아, 임대료의 어떤 최저선을 그렇죠. 정한다 이런 네네. 말씀이신가요? 서울 그렇군요. 같은 데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자,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뭐 이런 오명을 좀 쓰게 돼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씁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자, 뭐 소장님께서는 창원시 어떤 점을 좀 요청하고 싶으신지요? 네. 먼저 이제 시작 전에 한시적인 영업 시설 입점자 교육 및 바가지 요금 뭐 근절 결의대회를 여는데 이런 게 치러지지 않아서 너무 안타깝고요. 공무원의 점검만으로과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야시장 앞뒤에 큰 안내판을 설치해서 요금을 공개하고 바가지 요금을 제보한 관광객들에게 소정의 뭐 상품을 지급하는 그런 방안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이와 함께 행사 기간 내내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센터를 설치해서 상인들에게 경각심을 좀 주고 관광객들은 안심을 좀 주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나름대로 이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 창원시 입장에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내년에는 이 사태가 또 불거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지 않겠습니까? 조례를 앞서 말씀하셨는데 조례를 만들면 이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축제 조례가 있는데 그 축제 조례를 갖다가 어떤 단체, 보조금 단체를 이렇게 지정하는 부분만 있었지 그 축제를 어떻게 해라는 내용은 안에 담겨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명확하게 엮게 된다면 그런 부분이 좀 건질되냐. 그러니까 적정선을 엮는 거죠. 만약에 뭐 몇 평의 엄마 이 선을 상한선을 주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저렴한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축제 자체가 좀 근본적으로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진 축제의 형태를 보면은 행사장, 벚꽃을 주제로 한 무슨 테마가 있고 그 다음에 먹거리. 그러니까 진해를 찾는 관광객들은 야시장이 진해의 대표적인 먹거리로 알고 계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진해에도 이미 계절에 맞는 충분히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새조개 샤브샤브라든가 네. 뭐 딱새우, 털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관광객들이 그냥 와서 진해의 그 야시장 차려져 있는 곳에 가서 먹고 그냥 돈을 쓰고 가는 게 아니라 네. 진해의 진짜 맛을 체험하고 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또 축제 자체가 어떤 뭐 음악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정말 해외처럼 주민들 스스로가 축제를 기획하고 개발해서 관광객을 맞이하는 그런 네. 시스템으로 변하는 근본적인 좀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뭐 이번 축제를 보시면서 아쉬웠던 점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예,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아, 행사의 루틴들. 네. 그러니까 뭐 여자철을 중심으로 하는 아까 말씀드린 불빛 축제, 네. 또 뭐 가요인데 대부분 뭐 트로트 위주의 어떤 그런 행사들, 네. 또 아니면은 먹거리 장터가 몇 군데 생기면서 똑같은 메뉴들을 관광객은 즐기고 갈 수밖에 없는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해만이 가지고 있는 그 매력을 진해 구민 스스로가 기획을 해서 그걸 네. 축제에 반영하는 게 진해 군항제가 앞으로 글로벌 축제로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글로벌 축제로 좀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런 말씀 예, 주셨는데. 그럼요. 70만 명 넘게 해외에서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데 네. 이 정도면 글로벌
예, 관광지인 거죠. CNN이 또 선정을 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꼭 방문해야 될 50곳 관광 명소로 여자천하고 경화를 선정한 만큼 전 세계적인 관광 명소를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해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적인 것들을 그 해외 관광객들이 보여주고 막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 가지 좀 제안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2번 정도 방문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개막하고 바로 갔었어요. 네. 벚꽃이 전혀 안 필 때였는데 대만이라든가 싱가포르 쪽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벚꽃이 안 폈다 보니까 이분들이 실망감이 그냥 그 표정에서 아,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천을 가시더라고요. 네. 그럼 갔다 와서 버스를 타고 그냥 가시는 게 끝이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진해의 이미지는 상당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해에는 근대문화유산이 많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거와 명동까지 이어지는 그 해안 도로가 정말 예뻐요. 네. 그걸 연계하는 진해 전체를 관광화 상품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제언도 해주셨고 앞으로 받은 관광객들을 위한 뭐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군항제라는 우리가 본래 취지가 있습니다. 이 충목에 대한 선양을 하기 위해서 군항제가 만들어졌는데 군항제가 이게 산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 행사를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좀 이렇게 우리가 군항제를 하게 된 주 목적에 맞게 좀 진행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옆에 이렇게 보조되는 어떤 이런 먹거리라든지 어떤 행사장이 있으면은 좀 더 이렇게 다양한 것보다는 어떤 목적이 있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충목을 선양하는 이런 행사가 몇 군데 없지 않습니까? 통영밖에. 근데 그 시기에 또 벚꽃이 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매력이 또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부분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진해만의 어떤 특색을 살렸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네, 그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 목적을 잘 살리기 위해서 어떤 것이 진해 군항제 중심이 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 듣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진해라는 게 이게 장복산을 둘러싸고 있고 해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해는 바다와 연계되는 어떤 부분이라든지 산이 연계되는 이런 부분 이런 게 좀 있으면은 좀 좋겠다. 그리고 그래야지만이 체류형 관광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스쳐가는 관광이 되거든요. 네. 이거는 다른 데도 다 똑같은 이런 먹거리라든지 이런 게 있는 곳이 되니까 행사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해를 찾는 분들이 작년에 430만이 찾았는데 430만이 과연 체류를 했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외국에 가보니까 관광객이라는 그 단어를 갖다가 체류를 하는 사람을 관광객이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는 보면 스쳐가는 걸 다 관광객의 숫자를 넣어버리니까 이게 문제죠. 기준을 앞으로는 좀 바꿔야겠네요. 예, 예. 체류형 관광으로 좀 바꾸기 위해서 SNS 전문가 아니시겠습니까? 네. 짧게 뭐 온라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방안 좀 제언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마케팅보다도 근본적인 걸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진해 군항제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곳은 창원시청의 홈페이지인데 거기도 정보가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거기도 벚꽃 개화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는데 23일인가 24일인가로 끝났습니다. 그 이상 정보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450만 명, 나중에 뭐 500만 명까지 본다면은 군항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거기서 좀 더 많은 정보를 바로바로 제공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자, 군항제 아쉽게 이렇게 끝이 났지만 한 번 더 점검을 해볼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점검에서 어떤 것들 이번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마지막 한 말씀 남겨주시죠. 그 지금 현재 이 군항제가 이 옥의 티가 지금 이제 바가지 요금이 돼서 참 진해 구민 제 고향 사람으로서 참 많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6월 되면은 임시회가 있습니다. 그 임시회는 그 행정 감사를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정확하게 면밀하게 확인을 해서 잘된 부분은 상을 주고 못된 부분은 진짜로 해초리를 들어서 다시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사를 진행하도록 저희들 잘 창원시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년부터는 벚꽃 군항제의 씁쓸한 후기 들려오지 않길 바라보면서 오늘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수득 창원시의회 의원, 조병흔 진해미래연구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